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 옆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관련 준수입니다. 서울 집값 4개월 만에 최대 상승, 거래 허가제 풍선 효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시세 서울 집값 0.1% 뛰어 4개월 만에 최대, 거래 허가제 풍선 효과, 노원, 서초, 강세, 강남 중심으로 전세값 상승폭도 커져 서울 아파트가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상승률은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분위기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0.0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 2월 첫째 주 0.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서울 집값 다시 오른다고요. 왜 믿지를 않습니까? 제 구독자 수가 메이저급 부동산 유튜버들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객관적인 집값의 변동과 주관적인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하락 기도회에 심취한 나머지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11조 내고 받은 월급 다 탕진하면서까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자는 플레이입니까? 제가 사라고 할 때 매수하셨어야죠. 아니, 서울 사지 못했으면 김포, 파주라도 사라고 했잖아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집값 올라가는 현상만 보고 그냥 세상을 향해 비난의 화살만 퍼붓고, 이게 모두 투기꾼 집단이 올리는 거라며 양도세이나 절대 반대, 종부세 폭탄 가중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여러분, 양도세 인하되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집값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차익 얻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으니 양도세 인하 반대라고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남이 돈 버는 거는 배가 상당히 아프니 그럴 바엔 내가 집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벌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보는 쪽은 매수자입니다. 매수자는 늘 매도자와의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팔려고 내놓은 매물 자체가 없는데 이 집도 보고 다른 집도 보고 천천히 분석해서 결정하고 싶은데 볼 수 있는 집은 적고 기껏 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어 몇 년간 입주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불평불만만 제기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왜 집값이 대출 불가인 15억까지, 아니 15억 이상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압구정 현대아파트 80억 신고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아파트가 100억 가까이 하냐, 나 같으면 빌딩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비아냥거릴 동안 이미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 매수 심리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80억 신고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하려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부정하고자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며 의문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2017년 강남 집값 잡겠다고 정부의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죠. 집값 잡으면 피자 쏘겠다며 호령하자 수많은 규제들이 우후죽순으로 마치 적을 날리기 위해 기관총을 쏘아대는 것처럼, 난사하는 것처럼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면서 강남부터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되어 음마아파트는 들썩거렸고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자이,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대치팰리스 등 이러다 평당 1억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이미 1억 돌파했대 라며 정부에서 전수조사 들어간다며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서울 전체 규제지역, 잠실 등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때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이 집을 사도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억 이상 대출 금지, 노원구, 아니 강서구 빌라촌 일대까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즉 집값 상승은 강남부터 시작했고 강남과 가까운 순으로, 그리고 각 권역별 대장과 가까운 순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감소를 해도 신고가는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국지적으로는 신고가에서 다운된 가격도 나오게 되었죠. 그건 종부세 내기 싫은 다주택자의 급급매 매물이었고, 그런 매물들은 모두 정리가 되면서 이제 폭락이 드는 6월 전 폭락이라는 말을 하기에도 도무지 부끄러워서 드디어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당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하자 또 한 번의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노원 강서까지 싹 다 돌았으니 다시 강남부터 상승 시작한다는 의미였고, 압구정 현대 80억 신고가는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였음을 부동산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저와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나요? 그런데 서울 입주 물량 택도 없습니다. 그 누가 그러더군요. 서울 입주 물량 충분하다. 늘 공급은 충분했는데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모두 싹 다 쓸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공급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해하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각종 주거용 부동산을 모두 합친 인허가 물량을 다 때려놓고 공급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돼서 1000세대 조합원이 500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 속의 공급 물량에 1000세대 모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본인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 뿐입니다. 재산세 기준 시점 6월 다가오면서 쏟아지나 했더니 압구정 아파트 매물 한 달 전보다 42% 감소.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 지정 후 5월달에 매매 건수 0. 서울 아파트 이미 매물 잠김 현상. 호가도 급등. 다주택자 6월 전 팔더라도 아파트 대신 빌라 내놔. 여러분, 누가 이 시국에 집을 팔겠습니까? 아니, 6월 전 폭락이 온다면서요. 그런데 폭락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히려 매수 심리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겁을 냈던 실수자들이 마지막 박앤세 매물 잡기 위해서 두 팔을 걷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서울 준신축으로 84타입 10억대가 있습니다. 올해, 아니 6월 이후에 그 매물들이 싹 다 사라지면서 무주택자는 또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급매물 있는지 찾아보시고 종부세 내야 하는 다주택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 집 마련만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워낙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많아서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부동산 소유자 걱정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500에 50 주고 원룸에 살면서 BMW 520 이상 끄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